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또 사랑하는 이제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와우, 이제 이 군무원 7급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장 다녀오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더운 여름에 가느라 또 시험 치르느라 다시 또 돌아오느라 얼마나 고된 하루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2024년 7월 13일 치러진 군무원 7급 국어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제 체감 난도는 이번 치러진 9급 문제보다 7급이 좀 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빈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7급 시험 문제가요. 문법이 10문제.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요. 찍찍찍찍 OX 문제가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굉장히 유리했고요. 더불어 독해 문제가 우리 9급이 문법 문제가 9개, 독해 문제가 9개가 나온 것에 비해서 우리 9급에 반대되는 7급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비문학이 4문제. 그래서 오히려 시간 면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푸는 시험 장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험이라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문학의 빈도가 7개 문제가 등장하면서 살짝 이 문학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셨다면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휘 한자가 4문제가 출제가 돼서 9급과 경영이 다른 부분이 명백하게 9급은 독해가 9문제, 문학이 3문제, 그리고 어휘가 4문제였는데 어휘하고 문법은 9급과 7급이 비슷한 형태로 다만 이 독해와 문학의 파트가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어서 시간면은 훨씬 더 7급 유리했다. 더불어 내용 면에서도 훨씬 더 7급이 국어를 고득점하는 데 유리했던 시험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나 열심히 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득점했으면 참 좋았겠다. 더불어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강좌를 함께 하실 텐데 부탁이 있는데요. 군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적중여신의 필수적 문학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올해 그거 다 거기서 나왔어. 여러분과 함께한 내용이 다 거기서 등장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죠.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말이 있는 것. 깜냥 뭘 안다고? 그래. OX. 다 맞는 표현입니다. 깜냥도 맞고 무엇 너를 뭘이라고 준말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라의 짝대기 변신한 것도 잘 썼죠. 일을 하다 말았더니 기분이 왜인지 질문 찜찜하다 찝찝하다 둘 다 됩니다. 찜찜도 가능하고 자 속어적 표현의 찝찝하다 역시 표준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찜찜하다, 기분이 찝찝하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4번 다리를 걷다가 이 다리는 브릿지겠지. 자 핸드폰을 웅덩이 속에 빠뜨리다 강세 빠뜨리다 가능하고 뜨리트리 가능하고요. 과거 시제 넣어서 뜨려 얼마든지 가능하죠. 4번에 문제가 있죠. 명확하게 어디 여지껏 다 나가립니다. 여태껏, 이제껏, 입대껏 형태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태껏, 이제껏, 입대껏 형태가 되어야 하고 사실 여러분과 무엇을 외웠냐면 여직 혹은 여지껏 그래서 지직 다 안 됩니다. 지직은 모두 비표준어가 되어서 여지껏 나가리가 되었고요. 이국적 풍광 속에 들뜨다 과거 들뜨었다 들떴다 으탈라스가 잘 표기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 에러. 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 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1번 하늘이 재현 위에 조사 맞군 그래 질문 그래는 생략이 가능한 뭐다 보초사 그러니까 하늘이 맑군 그래 너는 붙여쓰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치 어느 경우이든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합니다 몇 번 정답이구나 1번 정답 2번 어디가 문제 네가 언제만 띄어쓰기 할 거야 시간의 경과 일 때문에 의존명사인데 너는 시간의 경과가 아니니까 붙였어야 해요 3번 뭐가 보이십니까 그치. 체연 뒤에 조사 붙였어야죠. 네가 셋이라고 해서 지금 체연으로 와 있으니 조사 이다. 조사 과거 시제가 되겠죠. 4번 뭐가 보이십니까? 나열했어. 그치. 뛰고들 대신할 수 있는 말 등등, 등속 뭐 이런 말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의존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말들은 복수로 쓸 수가 있죠. 의자들이라고 해서 영어의 s를 표현하는 접사로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물론 복수 접사가 되죠. 다만 너는 지금 하나만 복수가 아니라 너 전체에 대한 들들들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의존 명사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1번이 올바른 문장. 3번
발음을 묻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발음이 옳고 그름이 묻는 게 아니라 음운 변동의 유형이 다른 그랬네.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자, 4번. 걷고 디귿과 기역이 충돌해서 네가 뭐가 됐구나? 쌍기역. 너의 현상은 무슨 현상? 된소리 되기. 다만 네가 원래 기억이 너로 뭐 한 거구나? 교체대치 현상이죠. 너는 뒤에 실질의 모음이 와서 끊어 읽어서 처음에 꽃이것이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만 뒤에 위 하고 읽었는데 연음에서 뭐라고 발음할 수 있다. 꽃이. 다만 너도 역시 치읓이 디귿으로 뭐 되었다. 교체대치가 됐네요. 너를 뭐라고 읽었구나.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예요? 교체대치. 그럼 네가 답인가 봐. 왜? 니은 첨가. 발음하세요. 시작. 솜잎을. 앞말의 받침 뒷글자 이하유 니은 첨가가 왔죠. 그래서 솜잎을. 장음인데 장음도 빠뜨렸네. 어쨌든 니은 첨가 몇 번 정답이다. 1번 정답이다. 너를 찍어야 해요. 4번 갑시다. 어휘를 묻고 있네요.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거에 물었어. 경기가 나빠져서 임대료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 질문.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건물을 빌려 쓰는 걸까? 빌려준 걸까? 빌려 쓰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주인이야. 그럼 나는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내가 빌렸으면 나는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그럼 여기 뭐라고 바꿔야겠다. 임차료조차. 그러니까 내가 가게 건물 주인이어서 내가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임대료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아마도 형편이 나쁜 상황에 못 낸다 그랬으니까 빌려 쓰고 있는 상황에 그 비용이니까 뭐라고 써야 한다? 임차료. 우리말에 고명딸이란 말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얘는 왜 문제? 그렇지. 고명딸은 아들이 여럿인 가운데 딸만 하나인데 여기 뭐라고 밝혔다? 무남.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딸만 하나이니까 뭐라고 해야 한다? 외동딸이라고 얘기해 줘야겠지. 더불어 3번. 우리말에 뚜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붓과 뚜껑, 붓의 뚜껑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한다? 두껍이라고 해서 네가 뚜껑이라고 쓰지 않고 두껍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니까 유념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상불. 무슨 뜻? 아닐 미자, 맛볼 상자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닌 게 아니라 과연이란 뜻으로 쓸 건데 네가 어떤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상 아닐 미자, 맛볼 상자, 아닐 볼자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의미상 맛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라는 뜻이 돼서 정의의 말처럼 아닌 게 아니라 귀찮기도 하였다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잘 쓰고 있구나. 정답 몇 번 찍어야 한다. 4번 찍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임대인, 임차인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면 이런 부분에 안 흔들릴 수 있고 우리말에 고명딸 언제 쓴다고? 아들이 여럿인 가운데 딸이 하나일 때는 고명딸. 우리 같이 암기했던 녀석이고 붓뚜껑이 아니라 뭐라고 쓴다? 붓뚜껑. 또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너는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맞는 문장을 고르래. 잘 놀다가도 석형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삐지고 질문 토라지다 뭐도 되고 삐지다도 되고 뭐도 된다 삐치다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삐지고 다투다 삐치고 다투다 가능하고 언제 철이 들는지 여러분 너는 지금 철이 들다에다 무슨 짓을 하는 거게 다절에다가 우리말 뭐 넣었구나 리을 는지를 넣었지. 그러니까 나라보시우 앞에 누구 탈락? 리을 탈락. 그러면 여러분 먹다에 붙여보자. 뭐라고 해야 해? 먹을는지. 먹을런지가 아니라 먹을는지 보다에 넣어줘. 시작. 볼는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받침 없을 땐 볼는지. 받침 있을 땐 먹을는지처럼 을는지. 그런데 리을 받침일 땐 들는지가 돼서 네가 앞에 네가 탈락하고 들는지가 되는 거구나. 살다는 뭐가 되겠네? 살는지. 잡다는요. 잡을는지. 가다는요. 갈는지. 답이 몇 번이구나? 1번이야. 네가 맞게 잘 쓰고 있어. 그럼 2번 뭐가 문제였는지. 울며 소매끼 부여잡는 낭낭공주의 섬서 목소리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할 때 대장부의 흉리가 어떠했을까? 우리는 왠지 이런 흉리에 끌리죠 여러분. 흉, 가슴, 리, 속. 그러니까 가슴속, 마음속, 대장부의 마음속이 어떠했을까라는 뜻이고요. 문제가 뭐죠 여러분? 이거 기출되네요. 뭐? 소매, 깃. 나가리지. 깃은 여기 있어. 소매는 여기 있잖아. 팔이 소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소매에 깃이 있어. 왜 우리 옷깃만 써도 이날 할땐 여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소매 명사, 소매의 귀퉁이를 얘기했다면 귀를 써야 해. 앞말이 뒷말을 꾸밉니다. 발음하시면 소매,
꾀. 그치? 울림소리로 끝났고 된소리가 들어온 사이소리 현상 둘 다 고유어니까 뭐 표기해야 한다. 숏을 표기한다. 요건 이렇게는 쓸 수가 있어. 소매를 만드는 데 드는 천이라면 기를 써서 앞말의 명사고 뒷말의 명사고 너를 꾸며줄 거죠. 역시 울림소리 발음하시면 소매 낄. 된소리가 들어온 사이소리 현상인가 뭐 표기한다. 시옷을 표기해서 둘 다 고유어니까 아 네가 사이시어 표기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죠. 품위 있는 주택가 한가운데까지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건 입말로 표기했네. 1번 상류층자들과의 폭넓은 교우관계 덕분이다. 덕이다 라고 잘난 척 뭐라고요? 으스대다. 그치 으스대다 으스대길이라고 표기해야겠지. 날씨가 으스스 잘난 척은 으스대다. 점심때 한낱말입니다. 저녁때도 한낱말 붙였어야 해요. 해가 질 무렵 해역 키읔받침 해 질력히 되어서 외할머니 여전히 삶에서 덜 깨다 뒤에 듯이 저 녀석은 뭐지? 의존 명사. 다만 뭐가 문제? 흐리멍덩하다. 그지? 흐리멍텅이 아니라 흐리멍덩하다. 흐리멍덩한 상태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몇 번을 찍어야 하는구나. 1번을 찍었어야 하는 문제. 땡큐. 그래서 우리한테 기출 재활용 군무원 특징입니다. 군무원 7급을 이 강좌를 듣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군무원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재활용한다고? 기출된 문제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6번 문제. 시가 나왔네요. 자, 다음 중 감각의 전이 방법의 기억과 다른 그리고 기억이 뭐가 나왔냐면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너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죠? 감각이 전이 됐구나. 핵심은 붓다가 존재하는 거, 울다가 존재하는 거. 울다가 존재하는 감각이고 너를 뭐라고 표현했구나? 붓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아, 너는 울음은 시에서 무슨 감각? 청각. 존재하는 청각을 뭐로 표현했다? 시각. 그러니까 공감각이면서 청각의 시각하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선택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너는 자 4번부터 가볼까?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보아 지나갈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질문, 존재하는 건 뭐게요? 종소리가 존재하죠. 근데 그 종소리를 뭐라고 표현했구나? 종소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종소리는 들었고 동그라미는 뭐로 확인해? 눈으로 확인해. 무엇에 무엇과? 청각의 시각화.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야. 네가 시험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를 추천했던 말이기도 하죠. 존재하는 게 뭐다? 종소리. 근데 종소리가 뭐하다? 부르다. 물론 분수처럼 흩어지다, 푸르다 다 뭐로 확인해야 해? 눈으로 확인해야 해. 무엇에 무엇과? 청각의 시각화. 아, 이거 공감각은 당연한 거고 방향까지 맞히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너는 푸른 휘파람 소리. 질문, 존재하는 건 소리예요, 푸르다예요? 휘파람 소리가 존재하는 거고 너를 뭐라고 표현한다? 부르다. 무엇에 무엇과? 청각의 시각화구나. 그러면 1번이 답인가 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슬거운 울림. 질문, 존재하는 건 태양이에요, 울림이에요? 태양. 제목이 아침 이미지야.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뜨는데 그 태양이 지금 금으로 탄다. 모두 다 눈이 필요한 시각이죠. 금빛인데 너를 뭐라고 표현했다? 울림처럼 느껴졌다. 울림은 우리가 뭐로 확인해? 귀로 확인해야 되거든. 무엇에 무엇화? 시각에 청각화하고 있어서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을 찍어줘야 하는 재밌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7번 문제 갑시다. 너는 다음 중 밑줄 친 말 중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거, 통사적 합성어의 포인트. 너는 우리말 비통사가 아닌 애를 잡아내야 하는데 비통사의 특징. 중간 어미 생략. 그죠? 굿세어라는 누구하고 누가 만났어요? 그치. 기본형은 굿세다라는 녀석인 거고 너는 우리말 굿다 플러스 세다인데 여기 뭘 빠뜨렸네. 굿고 세다, 굿게 세다라는 어미를 생략했다. 통사 비통사.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네. 뛰노는 기본형이 뭐예요? 뛰놀다. 인데 넌 누가 만났어? 뛰다와 놀다가 만났는데 다자리에 원래 뛰고 놀다, 뛰어놀다, 뛰게 놀다, 아어게지고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구나. 통사 비통사 비통사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늦더위 땡큐 여러분. 늦더위의 늦의 정체가 뭐예요?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생어가 맞죠. 만약에 네가 그런데 파생어이지만 통사적 구성이냐 비통사적 구성이냐 확인한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그래, 그래. 네가 늦다랑 친하니까 아마 의미상 늦다한 더위니까 원래 여기다가 늦은 더위, 늦을 더위와 같은 어미를 넣어주는 게 좋은데 어미를 생략했다고 봤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비통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다만 너는 파생어니까 합성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거 누구 있구나? 배부르. 네, 기본형이 배부르다. 이거 너는 무슨 뜻으로 해석할 거야? 배가 부르다. 우리말 어미 생략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누구 생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사 생략은 얼마든지 가능한. 너는 통사적, 비통사적, 동사적 1번을 찍어야죠. 동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는 이란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정답은 1번을 찍었어요. 8번 가자. 와, 이런 시를 여러분이 시험자가 처음 봤다면 좀 힘드셨을 것 같고 가기 전에 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랑 공부하신 분은 꼭 마치셨길 바라요. 제목이 뭐다? 김영랑의 독을 차고. 이 독이 뭔 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인 것 같아. 그 독을 차고 있다. 뭐 이런 시인가 봐요. 한번 가볼게요.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도다. 아직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와, 새로 뽑았어. 아주 신선한 독이야. 벗은 친구가 뭐라냐?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무 무섭다. 그거 버려 라고 하자.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야, 이걸로 너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친구한테 위협을 했어. 그러면서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억마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져 모래알 될 것임을 허무한데 독은 차서 무얼하느냐? 누구 말이 이게? 친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독 안 차고 살아도 어차피 다 뭐해? 죽어. 억마세대가 그 뒤로 다 그냥 소리 없이 흘러가 버릴 거고 나중에 땅덩이 모자라져. 묻잖아. 그럼 뭐가 돼버릴 거야? 모래가 될 것인데 허무한데 인생이 허무하다. 아, 인생 무상을 말해. 그러면서 독을 차서 뭐 할 거야? 라고 하자. 답을 하겠죠 여러분? 나의 이 시적 화자의 답입니다.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않고 보는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맞아. 나 항상 태어난 걸 원망했었어. 네 말이 맞아. 인생은 뭐해? 허무한디? 그러나 반전이 있네. 그러나 너를 뒤집습니다.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로 내 마음을 노림해. 자, 이 사람 혹시 아세요? 김영랑? 원래 이분 아름다운 영롱한 시어로 그죠? 이 사람 시문학파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유려한 시들을 쓰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온리원 유일하게 이렇게 말이 막 거세요. 누구 치야? 1930년대 일제 치야. 그러거든. 그러면 이때 이리승냥이가 누구구나? 일본 놈이겠지. 그러니까 앞뒤로 나한테 덤비는 일본 놈이 바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노리기 때문에 내 목숨만 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노리기 때문에 내 산채 그 일본 놈들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매우 무슨 정 의지적. 그러니까 어차피 나 이 짐승들의 밥이 될 운명이야. 나 이 독 차고 가겠어. 그래서 마금날 마지막 날, 즉 내가 죽는 날, 내 외로운 혼,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즉 나는 내 영혼이라도 뭐 하겠다? 건지겠다. 시어가 매우 상징적이죠. 여러분 여기서 독은 뭘까요? 진짜 독을 차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하겠다? 이 독으로 일본에 저항하겠다. 그러니까 일제에 저항하는 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리 승냥이 짐승이라든 것들은 다 일제를 상징하는 말이고 더불어 내가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가겠어. 질문 담담한 말투야 스트롱한 말투야? 스트롱한 말투 강렬한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4번 자연적인 것 내추럴리. 그런데 인간의 힘을 보탠 인위적인 것 이런 것의 대조가 이 시에 있다. OX, S 뭔가 그런 걸 대조해서 쓰고 있는 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대비되는 뭔가가 있는 시가 아닙니다. 3번 독은 순결한 내면을 위협하는 OX, S 뭐라고 했냐면 친구를 죽일 수도 있고 이걸로 저항하겠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넌 둘 다 말이 안 돼. 둘 중에 찍었어야 돼. 이지선다 여러분. 자 1번 절대된 태도로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번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몇 번 찍을까? 2번 찍었어요. 1번 왜 답이 아니에요? 절대된 태도가 아니야. 담담이 아니야. 너는 뭔가 감정을 확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강렬한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 이 뒤가 맞죠.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 이건 맞아. 근데 앞에가 나가리가 됐어. 더불어 너는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 그렇지 이리승냥이 일제가 나왔거든. 그 독 뭔가 저항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명백하다는 거지. 2번을 찍었어요. 9번 문제
값이다. 다음 중 제시된 맞춤법의 OX 제목 표기. 깜짝 놀랐어. 이런 문제 나와서. 그죠, 여러분? 자, 너는 이렇게 OX를 굳이 표시해서 물어볼 건 또 뭐랑? 출제하신 분 굉장히 독특했어요. 자, 꾀쥐쥐 깨제제. 전자 후자. 전자. 그죠? 헤매이다, 헤매다. 헤매다. 전자입니다. 정말 많이 연습했죠? 째째하다 할 때 쩌이쩌이 짜이짜이. 쩌이쩌이 째째하다. 몰랐다 치더라도 야, 리을, 비읍, 따라타. 얄, 따라타. 얄, 따라타. 또 뭐 하세요? 짤 따랐다. 또 뭐 하세요? 널 따랐다. 얼마나 외웠는지. 얄 따랐다, 짤 따랐다, 널 따랐다는 원래 기본형이 리을 비읍 받침인데 리을로 통일하고 따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암기하는 삼총사. 그래서 혹시 나머지가 물음표였다 해도 명백하게 4번이 나가리. 10번 문제 가자. 살짝 어려운 척 했는데 너도 재미있지만 쉬운 글이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겁먹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나가리를 골라라 그래놓고 우리한테 선택지 1번.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존재자는 사물이고 현 존재가 인간인지 확인해라. 2번. 대화가 근모드로 상대방 우선시하는 윤리적인 행위. 그럴싸해 보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되는지 확인해라. 네 번째, 나라는 고정적 실체가 우선 존재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이상하지 않아? 어쨌든 사물이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굳이 이런 게 보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자, 하이데거와 사르트의 공통점 시작할 때 하이데거와 사르트의 공통점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인간 존재의 핵심을 타자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가 뭐냐? 즉 소통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이다. 인간 존재의 핵심 뭐냐? 타자와의 관계다 라고 말했대. 그래놓고 그렇다면 타자와 소통이 끊긴 상태는 즉자 존재. 야, 같은 말이 되게 많네요. 즉자 존재가 뭐예요? 소통이 끊긴 상태. 그렇죠. 물론 타인과 소통이 끊겼으니까 여기까지 묶어도 상관은 없겠어요. 더불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뭐가 아니다. 인간 존재가 아니다. 인간 존재가 아니래. 그러니까 즉자 존재는 다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놓고 그저 살덩어리일 뿐이다. 살덩어리일 뿐이래.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관계를 맺어야만 그래야만 세계 내적 존재. 소통하는 존재는 세계 내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다. 뭐라 해서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놓고 이 하이데거의 관점으로 다시 사르트르의 개념을 풀어보면 그래놓고 사물인 즉자존재. 사물 이꼬르 즉자존재 이꼬르 존재자이며 인간인 대타 존재가 현존재이다. 말을 굉장히 이런 어려운 말을 해서 어려운 척 하고 있긴 하지만 같은 말인 것 같죠. 이대로 놔두고 1번을 읽어.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존재자는 뭐다? 사물이다. 그죠? 현 존재는 뭐다? 인간이다. 너무나 명백하게 네가 그대로 와 있어서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놓고 2단락 마르틴 부버는 내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규정. 질문.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내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부버가 보았대. 어머 바로 3번이 보이네. 3번 예로 놔두고 나라는 존재의 성격은 내가 어떠한 대상과 뭐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좀 읽어봅시다. 부버에 따르면 나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기에 하나의 단어 나로 표기가 곤란하되 따라서 부버는 나를 두 종류로 구분해서 부르자라고 제안했는데 사물을 대하는 나는 나 그것. 나 그것은 어떤 나예요? 사물을 대하는 나라고 소개했고 사람을 대하는 나는 뭐라고 정했냐? 나, 너라고 구분하자는 것이다. 즉 내가 목이 말라서 물병을 집어들 때 내 존재의 성격은 뭐가 된 건? 물병, 나, 그것이라고 소개한 거고 but 내가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내 존재는 뭐가 된 거? 나, 너라고 소개를 했다. 이대로 놔두고 여러분 4번 나라는 고정적 실체가 우선 존재한다. OX S 고정이 아니라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금 용례까지 들어줬네. 뭐에 따라? 내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 성격이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고정적 실체가 존재한다. 거짓말이죠. 물론 이 실체는 사물을 대할 거냐 사람을 대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교정된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될 수가 있겠지. 계속해서 우리 한번 확인이나 해봅시다. 마지막 단락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즉 관계 이꼬르 뭐다? 소통이다. 그래놓고 내가 진정한 나너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소통. 뭐가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 즉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 아 대화에는 뭐가 존재되는구나. 배려가 전제가 되는구나. 그래 놓고 존중이 전제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통이라는 행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보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아 소통은 즉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임과 동시에 상대방을 뭐 하는 것이다? 고려하는 것이래. 즉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선행해야 한다. 뭐가 먼저여야 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먼저여야 한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몇 번? 2번.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뭐 하는 행위이다? 우선시 배려하는 윤리적인 행위다. 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지. 몇 번 찍었다? 4번 찍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 사실은 2달락 읽고 찍고 가실 수 있었어요. 7번. 와 이런 문제 7급이라서 다음 중 한자어가 아닌 건 어차피 물론 도대체 근심 뭐다? 근심. 그래 마음심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였어. 어차피를 본 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우리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도 한자고요. 물론 뭐뭇은 논할 것도 아니고라는 의미의 너도 한자고요. 더불어 도대체 그래서 네가 도무지라는 의미에 그리고 대체 전부 다 네가 한자구나. 그래서 살짝 착각했으면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이 근심해서 살짝 넘어갈 수가 있겠지. 마음심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근심이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 가지가 한자였구나. 몇 번 찍었다? 4번 찍었다. 12번 문제 살짝 우리가 늘 제가 문풀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이 성어 중에 낯선 녀석을 잘 넣는 게 우리 군무원 문제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누가 굉장히 낯설어? 사실 3번이 굉장히 낯설죠. 제 생각에는 3번을 시험지에서 읽은 학생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뭐 수, 충, 뭐 람, 뭐 이런 게 읽을 수 있어. 라무, 충수, 도금은 읽을 수 있어도 뜻을 아시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1번과 2번과 4번의 승부를 걸어야 해요. 1번 이름이 거, 안, 사, 위. 그치? 편안함에 거할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해라. 네가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니 이 다음에 위태로움에 대해 생각하고 대비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2번 읽어줘. 시작. 견, 리, 망, 의. 사람들이 뭘 보면 이로운 걸 보면 뭘 잊어? 의로움을 잊어. 그러니까 어떤 이로움 앞에서 우리가 야, 나 이로움을 쫓을 거야 하다 보니까 의로움 같은 거 까먹어. 그러니까 얘는 의미상 이쪽을 쫓을 때, 이쪽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3번 이름은 남, 우, 충, 수. 사실은 얘 이름이 넘칠 남자인데 네가 두음법 지으면서 남으로 읽어요. 우자가 피리입니다. 피리. 그러니까 충자는 채울 충자, 숫자가 수, 넘버죠. 무슨 얘기냐면 피리 부는 사람이 넘쳐. 근데 그 중에 들어가서 내가 뭘 채웠다? 머릿수를 채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피리를 부는 거야? 안 부는 거야? 안 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게? 하는 척. 그러니까 얘 포인트는 눈속임이 여러분. 사실은 잘 못 불어 필이. 근데 그냥 가서 부는 척, 내가 할 수 있는 척, 아는 척 이런 눈속임을 뭐라고 부른다? 나무, 중수. 4번은 익숙해야 되는데 읽어볼까? 마, 부, 작, 침. 살짝 침자가 요렇게 생긴 애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를 어려운 침자를 넣어서 낯설어 보이게 또 만들었어. 어쨌든 마부, 작침, 마부, 위침. 도끼를 갈아서 뭐 만들었다? 바늘을 만들었다. 포인트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도끼 갈아서 바늘도 만들어 쓸 수가 있다가 포인트. 요즘 드라마에서 띠리링의 전형. 그럼 이 띠리링의 전형적인 어떤 스테레오타입은 이 뒤에 있겠죠. 어떤 인물이냐? 이들은 돈이나 권력. 이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 동료, 친구는 물론 가족을 배신. 돈 앞에 어떤 가족 같은 건 다 잊어버렸어. 라는 거잖아. 그럼 명백하게 몇 번이랑 짝짓기가 되는구나. 2번 하고 짝짓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3번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음. 그래서 네가 이로움 앞에서 의로움을 잊다. 이건 실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우리 PPT의 문제였음. 상한을 드립니다. 13번 문제 가자. 야, 이런 걸 냈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 그래 놓고 뚜루루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수많은 새떼무리가 일제히 솟구쳐 올라왔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좋게 됨직했는데 그 날개짓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데 됐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알고 보면 저 하찮은 미물이 누구예요? 새떼무리보다 더 매혹할 때가 있는 것 아임둥. 전애들이 누구예요? 새들들 그토록 자유롭게 넘나들던 철조망을 반세기가 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하지만 봅세 저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니 통일 전에도 저 녹슨 철조망이를 만들어 넘나들었을 거아임둥. 하지만서도 우리 인간들 누구나 인간들 새가 아니네요. 철조망을 걷어치우니까 허공올라는 그들이 누구예요? 새들이죠. 날개짓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소. 몇 번 찍어야 한다.
13번. 우리 7급한테 이런 문제를 주다니, 그죠? 여러분, 땡큐한 문제였어요. 14번 가자. 살짝 긴 척해서 마치 우리나라 1단락, 수도권 2단락, 3단락, 초광역권은 뭔가 굉장히 길어 보였지만 역시 땡큐한 문제였음. 자, 너는 거리가 먼 것. 우리나라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 뭐라고요?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나 봐. 이것은 규모의 경제. 경제를 뭐하게? 규모 있게.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돈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규모 있게 뭔가 사용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초광역권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 그리고 지역 차별화, 청년 인구의 이동 등을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 선택지 1번과 2번이 후루룩 지나갔는데 놔두고 여러분 1번 초광역권 전략은 이 전략, 메가시티 전략 이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그대로야. 뭐하고 뭘 키워? 잠재력과 경쟁력을 맞는 짓을 틀린 짓을 맞는 짓을 이렇게 땡큐할 수가. 계속해서 2번. 자, 초광역권 이 전략은 강력하대. 어디에 강력해?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어. 또 뭐 할 수 있어? 지역 위기 확산을 완화할 수 있어. 더불어 뭐 할 수 있어? 차별화도 완화할 거야. 더불어 청년 인구의 이동도 완화할 거야. 그 얘기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할 수도 있고 지역 내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당연하지.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2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좀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2달러.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 집중은 역으로 비수도권 지역 경제 침체, 인재 유출, 지역 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 소멸 지역 위기를 악화한다. 뭐가요? 수도권의 인구와 머니가 집중되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지역 위기를 악화할 수가 있다. 그래놓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의 승자 독식 도시화. 와, 위너가 다 갖는 건데 특별히 도시화가 그렇대. 그러니까 도시가 다 사람 몰리면서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이 더 강화가 된다. 즉 이런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는 심화시키고 있는 중이야. 비수도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 경제 변동에 취약하며 지역의 청년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러한 국토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고 정기적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경제, 행정, 문화, 사회 등을 공간적으로 광역화해서 통합하려는 초광역적 공간 전략은 지역 균형 발전 전에서 필요하다. 즉 쭉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가 필요하대? 초광역적 공간 전략이 필요하대. 선택지 3번 째려보자. 초광역적 전략은 수도권이 승자 독식하는 것을 뭐해? 막아.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총총 척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명백한 내용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 4번도 동시에 확인되네. 초광역권 전략은 어디 좋아? 경제, 행정, 문화, 사회 기능을 공간적으로 광역화, 거의 똑같지 않아? 통합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확하게 4번도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음. 정답 몇 번 찍었네요? 1번. 3단락 안 찍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안 읽어도 안 찍어? 3단락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계속 가죠. 자, 15번 문제. 너는 우리한테 이런 말을 주었구나. 박승진은 별별 야단을 치면서 다 집안 망할 자식이 생겼다. 라고 막 화를 냈대. 질문. 그럼 기억의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해? 화를 내며. 별별 야단을 치며. 그러니까 화를 내었다 하고 어울리는 녀석이 여기다 들어가면 좋겠지. 그러니까 막 펄펄 뛰며 뭔가 화를 내며 뭐 이런 말인데 화를 냈다라 줬으니까 아주 명백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를 낸다랑 어울리는 말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자, 4번. 콩으로 매주를 쏜다. 무슨 뜻이죠? 저는 얘를 정말 문제 삼았으면 참 좋았는데 답이 안 됐어. 자,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뭐 하지 못해? 그치. 막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 그러면 콩으로 매주를 쏘는 건 뭐예요? 사실이죠, 여러분. 팩트죠, 팩트. 우리가 매주를 뭐로 만들어? 콩으로 매주를 쏘는 것은 팩트야. 그러니까 여기 사실이 들어갈 건 아니지. 물론 이 뒤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못 믿는다를 강조할 때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이런 사실을 말해도 못 믿어. 내용상 연계가 안 돼. 3번. 콩볶아 재미네요. 언제 써요, 여러분? 여러분 써요. 왜 이렇게 사이 좋은 커플이 보이면 우리 뭐라 그래? 콩볶아, 깨볶아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콩을 볶으면 냄새가 아주 좋단 말이야. 즉 아기자기 뭔가 재미난 상황일 때 콩볶아 재미네요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난 상황이 아니죠. 둘 중에 찍어줘요. 콩 튀듯 팥 튀듯 화냈을까? 콩 본 당나귀 같이 화를 냈을까?
콩 튀듯 팥 튀듯 펄펄 화를 내었다. 그러니까 막 튀어나가듯이 팝콘 튀듯 화를 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몇 번 찍었다? 1번 찍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당나귀가 콩을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좋아한대. 당나귀가 콩을 본 듯이 기뻐하다, 기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 것과는 너무 연계가 안 되는 녀석이었던 거지. 몇 번 찍었다? 1번 찍었다. 자, 16번 한번 가보죠. 16번 문제 너는 다음 그래서 대놓고 유추 찾으래. 땡큐 했어 여러분. 1번 음악은 인간을 행동하는 지배하는 힘을 가졌어. 어떻게 알아? 라 마르세즈의 노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뭐 했구나. 예를 들었구나. 예, 시. 두 번째 학문을 하는 목적과 방식의 응용이 사람마다 뭐하다? 다르다. 그럼 다른지 보여주겠죠. 너 진술 방식 뭐겠네? 대조겠지 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설명했겠지. 가볼까? 학문을 하는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체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또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자기 개인, 자기 민족, 나아가 인류 전체의 헌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헌신하려는 것의 목적과 방식의 영역이 다르구나라고 대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 계속 가보죠. 자, 이번엔 이 예술을 나누고 있어. 공간 예술과 시간 예술로 나누다. 게 끝났구나. 뭐 한 거구나. 분류. 그치. 그래서 예술 공간에 대해서 공간 예술 소개하고 있고, 시간 예술 소개해서, 두 개로 분류해 설명했구나. 그러면 왜 4번이 답이에요? 정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래 뭐가 달라져야 된다? 형식, 즉 정보에 따라 형식이 다르다. 이건 정보 얘기잖아. 그런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데 평상복보다 체육복을 입는 형식이 더 좋아.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옷으로 바꿨어. 또 얘기하기를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라고 해도 아이스하키 선수처럼 옷을 입고 스케이트를 신는다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구나. 형식, 정보와 형식의 관계 그리고 이 운동선수와 운동복 관계를 얘기해서 너는 같은 범주 다른 범주 다른 범주 1대1 공통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몇 번 정답이구나. 4번이 정답. 17번 가보죠. 다음 중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랬네. 1번 진이가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은 진이가 들었어라는 능동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칭찬이 주어가 돼야 해. 칭찬이 진이에게 들어지다. 이상하지. 그러니까 네가 살짝 사람 주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칭찬이 주어로 내세우기가 어색하다. 더불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학생이 선생님에 의해 가르쳐주다.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도 피동표현을 바꾸기가 어색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몇 번 찍을까? 1번. 고쳐줘. 시작. 미라가 미나에게 뭐하다? 잡히다는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가장 적당하고 3번.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 일단 우리가 점검해야죠. 너는 나무에 열매가 열다. 즉 열었다도 맞고요. 열리다. 그래서 열리었다, 열렸다라고 해도 맞는. 이때의 리는 뭐가 아니구나. 사동이나 피동 표현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해서 나무가 열어지다라고 표현하면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주어로 뭔가 나무가 열어지다라고 말하기는 어색해서 정답 몇 번 찍었다. 2번 찍었다. 그래서 네가 가장 바꾸기가 좋겠구나. 18번 갑시다. 다음 그래서 글쓴이가 한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니까 그냥 바로 읽으면 되죠 여러분. 살짝 지문이 조금 길었던 것을 빼놓고는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열정과 역동성. 열정, 열심, 역동, 막 힘을 주는 거죠. 은근과 끈기. 여러분 어느 쪽이 강하세요? 전 둘 다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열정과 역동성 쪽이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은근과 끈기, 인내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우리 민족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말이다. 그런데 다만 열정과 역동성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며 심지어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얘하고 얘는 뭔가 뭐처럼 보여? 모순. 비슷한 말 뭐가 있어? 이율배반으로 보일 수가 있다. 특히 한국인은 세계 유명하게 만든 거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랑 더 친해 보여? 열정, 역동성, 역동적인 거랑 더 친해 보이죠. 이런 극단적인 속도 추구의 모습은 전통적인 은근과 끈기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낯선 측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이걸 타락한 거다. 타락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적 침성이라는 관점은 우리를 소극적, 오히려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이 둘 다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둘 중에 한쪽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놓고 또한 어떤 이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성격은 열정과 역동, 은근과 끈기라는 두 극단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이며, 즉 역시 이것도 극단으로 설명하는 거죠. 한쪽의 끝에 열정과 역동이 있고 한쪽의 끝에 은근과 끈기가 있는데 이게 서로 뭔가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거야. 그러면서 서로 반대되는 것에 뒤섞인과 버무림이야. 즉 이쪽은 한쪽을 나쁘게 비판했고 또 이쪽은 섞인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양극단이다. 이렇게 설명한대.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의 두 기질이 마치 쉽게 뜨거워지지만 반대로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와 은근하지만 쉽게 식지 않은 뚝배기처럼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갑자기 냄비하고 뚝배기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모든 설명은 다 어떻게 봤다? 다른 것이다 라고 봐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 문제가 있다, 다르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아마 다른 것이 아닌가 봐. 가볼게요, 여러분. 하지만 이 두 기질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치? 여러분이 단락 표시하면서 이걸 봤다면 더 명백하게 두 번째 단락에 힘을 주어야겠구나 확신할 수 있었겠지. 즉 이 두 기질은 뭐 한 거다? 같은 거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 은근과 끈기라는 바닥에는 뜨거운 열정과 역동성이 용암처럼 흘러야만 하는 것이다. 굳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은근과 끈기가 이렇게 위에 있어. 근데 이 바닥에는 뭐가 흘러넘쳐? 열정과 역동성이 흘러넘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은근이라는 건 열정이 있어야 계속 은근한 힘을 낼 수가 있잖아. 뭔가 막 힘을 내야만 끈기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렇지? 동전의 앞뒷면, 위아래처럼 소개를 했어. 그리고 열정과 걱정은 다른 것이다. 뭐라고 추가했구나. 열정이라는 것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격정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대. 무슨 얘기야? 즉 금방 불같이 뜨거워지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식어버리는 격정. 여러분, 격정은 좋게 얘기했구나, 나쁘게 얘기했구나. 나쁘게. 너는 뭔가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금방 식는 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오래 가는 애. 즉 이 격정에는 없는 것이 바로 은근과 끈기에 뭐한 거? 일관성. 그러니까 이 은근과 끈기는 일관성이 필요한 것이고 열정 역시 뭐랑 관련이 있구나.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보여주었던 은근과 끈기의 역사, 열정과 역동성의 역사는 모순된 것. 아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다. 모순 아니다. 빛은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것처럼 변증법적으로, 즉 정반합의 원리처럼 투영된 것이다. 은근과 끈기, 열정과 역동성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된 역사의 화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현재의 고통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 스스로 가면 되겠네. 가봅시다, 여러분. 1번. 은근과 끈기는 우리 민족만의 은는도 말 항상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 민족만의 것이다. OX. S. 그런 설명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특징으로 소개했지만 우리 민족만의 것이다. 잘못 읽은 거죠, 여러분. 더불어 4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은근과 끈기라는 관점이 우리 민족을 왜곡한 결과다. OX. S. 우리 민족의 긍정적인 면모로 얘기했어. 왜곡한 결과가 아니야. 그러면 열정과 역동성은 뚝배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장이야. 아니면 열정과 격정은 다른 것이며 은근의 일관성을 얻어야 열정을 뭔가 계속 가져갈 것이다. 즉 이 둘은 짝꿍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을 찍어야 한다.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이 둘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겠니? 이걸 묻는 문제였음.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그래서 19번 문제 가보죠. 자, 다음은 합성어에서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야, 이런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읽어줘. 시작. 시계, 바늘. 이번 읽어요. 시작. 북어, 꾹. 당연하지. 빠, 꾹. 둘 중에 하나. 없는 애가 있구나. 몇 번 찍을까? 하게. 3번. 발음하시면. 예산늘. 그치? 예사라는 명사와 일이라는 명사가 만났는데 발음했더니 예산일. 원래 없던 무슨 첨가.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이구나. 따졌어. 누가 한자?
예사가 한자. 다만 네가 고요니까 뭐 표기해야 한다. 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물론 발음은 어떻게 읽어도 예산일로 니은 첨가가 되겠지. 다만 공부라는 명사와 벌레라는 명사가 만나는데 발음했더니 공부 벌레 된 소리가 들어왔죠. 누가 한자? 공부가 한자. 다만 벌레가 우리말이어서 시옷을 표기한 용례. 시계 명사 바늘 명사 발음했더니 시계 바늘 된 소리가 들어왔어. 누가 한자 여러분? 시계가 한자예요. 다만 바늘이 우리말이니까 뭐 표기했다? 시옷을 표기했다. 북어명사, 국명사 발음했더니 북어, 국 된 소리가 들어왔구나.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그래서 따진 거야. 누가 한자? 북어가 한자. 그지? 북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어짜구나 확인하시고 시계 무슨 시자 쓰겠어? 때시 뭐 이런 거 쓰겠지. 더불어 공부가 이렇게 쓰는구나. 살짝 봐두시면 좋겠네요. 정답 몇 번 찍었다? 3번 찍었다. 거의 3초 각이죠, 여러분. 20번 가자. 이것들이 봤어. 최승호의 북어 갑시다. 가장 거리가 먼 것. 하나만 헛소리.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대 목대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제목도 뭔데? 북어. 그러니까 북어 얘기를 쭉 질문. 이거 뭐로 감지해야 해? 눈으로. 매우 무슨적이야? 시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식료품 가게 가서 이런 북어를 봤어. 북어들의 일개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워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나는 뭘 말하고 있느냐? 시적 화자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뭐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었다. 그러면서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 변비증이 뭐예요? 안 남아 걔네들이 그치? 그러므로 무덤 속의 벙어리. 벙어리는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아니 지금 북어를 보는 순간 사실은 누구를 떠올린가 하게? 인간들. 아니 인간들이 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죽어있는 것 같아 죽어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인간들이 말을 안 해. 해야 할 뭔가 말이 있는데 또 말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몇 마리? 20마리. 계속 가보죠.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질문. 저런 눈으로는 똑바로 볼 수가 있어 없어? 똑바로 볼 수가 없어.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이런 지느러미는 앞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살짝 북어의 사람들을 오버랩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구나.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각 자체가 마치 굳어져 버렸어. 더불어 이들은 갈 데가 없어. 방향을 상실했어. 불쌍하다라고 생각. 야, 저 북어랑 인간이랑 똑같구나. 인간들이 올바르게 비판해야 할 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빳뻣해져서 뭔가 막대기같이 되어서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더불어 방향도 상실해서 야 참 사실 저 북어도 그렇지만 인간들이 참 안 됐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질문 뭐하래? 너도 말 못하잖아. 넌 말해? 넌 가야 할 방향을 알아? 라고 갑자기 북어가 나를 까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는 인간에 대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도 북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 말하고 싶었네. 인간이 뭘 못해? 올바른 말을 못해. 비판을 못해. 비판을 못하고 뭘 잃어? 나갈 방향 감각을 상실한 현대인을 까고 있는 시. 살짝 이 시가 좀 약간 군부 독재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죠? 갑자기 북어들의 일개 분대. 뭔가 군대 냄새가 나. 그러니까 독재 지하에서 올바른 비판도 하지 못하고 생각도 글러먹은 것 같은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을 깐시구나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1번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가 어디가 전도돼요?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갑자기 내가 와 인간이 다 북어 같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얘기했잖아. 뒤집히고 있어. 두 번째 감각적 이미지.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넘쳐나? 시각이 넘쳐나. 그럼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돼. 현대인의 강력한 생명력. 살아보겠어. 연대의식. 뭉쳐보세. 이런 거다. OX. S. 그럼 칭찬이잖아. 지금 욕하고 있는 중인데. 네 번째. 무기력하고 경직된 자.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굳어버렸구나. 라는 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은 내가 사람들을 막 가다가 야 인간들이 올바른 말도 못해. 근데 갑자기 북어. 너 똑같잖아. 라고 하는 순간 나도 말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반성한 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정답은 3번을 찍었어야 해요, 여러분. 21번 가죠. 자,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라는 절에 가서 부처님이랑 저포놀이를 가지고 내기해서 부처님한테 여자친구 좀 소개해줘요 라는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부처님이 소개해준 여자가 뭐였다?
귀신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서 산에 올라가 살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더라. 라는 금오 신화 중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자, 우리한테 뭘 물었냐면 당글에 대한 섬유라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생? 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만복사라는 절 동쪽에 혼자 살았는데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 했는데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자 언제냐 여러분 봄밤. 봄밤은 어때? 마음이 말랑말랑해. 막 여의도로 막 나가고 싶고 막 벚꽃 구경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뭔가 어렵고 뭔가 힘들고 혼자 있는 상황, 아주 론리한 상황 같다. 그러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는데 시가 되게 뭐해? 슬퍼. 그러면서 이런 일이에요. 쓸쓸히 시작부터 쓸쓸해. 한 그루 나무에 배꽃을 짝해. 그러니까 자기 짝이 없으니까 나무랑 짝짓기 했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내가 참 스스로를 불쌍도 하지라고 말하면서 청춘의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고운님의 피리 소리인가? 저게 피리 소리 우리 님의 소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외로운 빛이세. 게임 끝났죠, 여러분. 무슨 임? 감성 1. 누가 뭐해? 내가 외로운데 새한테 외롭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짝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는 맑은 강에 몸을 씻네. 진짜 그 원앙새가 짝을 잃었는지 알 턱이 없죠.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야? 다 너 나랑 같구나. 다 너 나랑 같구나. 뭐 이러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내 인연은 어디 있을까? 얘 뭐예요? 점 쳐봐. 바둑알로 이렇게 점도 쳐보고 아마 이런 점 치는 일이 있었나 봐.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지금 뭔가 근심과 시름과 나 짝 어딨나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고 1번 인물의 비과학적 면모 찾아요 여러분. 바둑알로 점치고 있어. 뭐가 과학적이겠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4번. 대상에 빗대어 인물의 정서나 처지. 어디요? 외로운 빛이세. 그지? 짝이 잃은 원앙새.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어떤 처지, 정서를 드러냈다. 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2번 아니면 3번을 찍어야 된다. 인생이 덧덥다. 아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시냐. 3번. 인물의 정서는 시간적 배경과 관련되어. 시간이 언제였어? 봄, 밤이니까 더 외롭다가 아마 강조되었겠지. 게다가 홀로 있잖아.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 그치. 허무하다. 인생 무상. 뭐 이런 얘기를 해볼 만한 내용은 없어. 슬프다. 뭔가 외롭다. 뭔가 내 자신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 있어도 허무함은 없었네.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22번 가자. 다음 중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고르래. 부모가 자식에게 야 할머니 보러 가자.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어디 고칠까?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를 뵈러 가자. 뵈다, 뵙다. 이렇게 써야 하고 뵈러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두 번째, 역사책에서 말할 때 충무공은 전략가 이시다. 전략가 이다. 전략가 이다.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해. 다만 내가 이신데 우리 할아버지 중에 충무공이 계셔. 그러면 충무공은 전략가 이시다. 개인적인 표현을 할 땐 시를 넣어야 하지만 너는 객관적 표현이니까 전략가였다. 가능하죠. 여러분 3번 고쳐주세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뭐하다? 있으시다. 교장선생님은 여기 계시다, 안 계시다. 넌 직접으로 주체를 높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이 끼어들었으니까 너는 주체를 높인 거긴 하지만 돌려서 따라서 뭐라고 해야 한다? 있으시다, 있으시겠습니다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둘째 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신대요. 자, 너는 도착하신다, 고, 하에다가 짝대기. 자, 너를 색깔을 다르게 써볼까? 우리말에 간접인용은 이 고하를 빼버리고 이 짝대기와 요를 붙여서 다에다가 짝대기 대요라고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도착하신다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둘째 형이야. 뭐가 필요가 없어? 시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둘째 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착한다고 해요. 뭐라고 쓰면 돼요? 한다의 짝대기에 도착한대요면 충분한 거지. 그러니까 시가 없이 도착한다고 해요로 쓰면 좋았겠네. 몇 번 찍었다? 2번 찍었다. 23번 가자. 자, 너 역시 정말 허무했어. 무슨 얘기냐? 아니, 박시전을 주고 두루두루 읽었는데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선택지 4개가 온 거야. 그래서 만약 그냥 여러분 읽으셨다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적절하지 않은. 가보자. 제목이 뭐였죠? 박시전. 1번. 보통 남성이 맡는 영웅적 역할을 여성이 담당했다. 그럼 맞아, 틀려요? 제목이 박시전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박씨가 주인공이야. 여성 히어로물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더불어 이 박씨라는 여자가 되게 못생겼어.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시백이라는 남자한테 시집을 온단 말이지. 그런데 이시백이 이 못생긴 여자가 시집 오니까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막 정말 무심양면 남편을 도와서 남편 과거급제하게 한 후에 그다음에 허물을 쫙 마시면서 원래의 모습을 짝 "나 원래 예뻤지롱." 그러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잘 살다가 그런데 나라에 막 이제 적이 막 뭔가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이 박씨가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뭔가 느끼고 깨닫고 나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뭔가 이 적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왕이 여자 말이라는 거 무시해. 그래서 정말 쑥대밭 당했다가 결국은 이 박씨의 계략과 또 이시백의 활동으로 이걸 정복하게 되는 즉 사실은 병자호란때 오지게 당했거든. 그걸 약간 좀 회복해 보고자 하는 복수심의 마음이 담긴 소설이야. 그러니까 청나라에 짓밟힌 조선 민중들의 정신적 승리에 대한 소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우리한테 박스의 내용을 주었지만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박션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는 문제였어. 질문. 힘이 약한 여성이 국가를 구하는 건 이 나라의 체제를 뒤집는 일이다. OX. 예. 그래서 나 뭐 이 문제 정말 읽다가 정말 놀랐어. 뭐 어떻게 이런 내용을 주는 거야. 4번. 여성 주인공의 활약은 당연히 여성 독자들을 뭐 할 수 있었겠어. 대리만족. 당시만 해도 아직도 남자가 당연히 먼저 앞에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켰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우리 복수할 수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복수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30년 당해놓고 소설에서는 일제를 막 지배하는 소설을 써. 기분이 좋잖아. 방금 봤던 즉 병자호란 때 당했던 그것들을 뭔가 복수하고자 그것을 마음에서 이겼어라는 거 서사화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와 좋아 했을 거고 또 한쪽은 여성 히어로물이야. 여성 마블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와 나도 뭔가 이런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건가 봐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만족시킬 수가 있었겠지. 아무리 봐도 너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 찍어야 한다.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은 뭐였냐면 이 이시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죽게 된 이야기. 둘이 한나라한시에 박씨가 같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전혀 이 밑에 선택지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주어 살짝 시간을 잡아먹게 하려는 의도였던 문제. 그러나 선택지가 너무 땡큐였음. 24번 갑시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시의 근본 비교 대상. 여러분은 보기를 잘 읽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다음 시가 나오는데 근본 비교 대상이 아마 있나 봐. 그래서 그 근본 비교 대상이 뭔지 설명을 해줬어. 이미지가 시의 구성 분자의 이상 반드시 문맥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이미지와 문맥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문맥 없이는 구성 분자로서 이미지가 존재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죠. 뭐가 있어야 뭐가 있다? 이미지가 있으려면 문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이미지할 수 있다. 이미지, 문맥 이러고 있어. 시의 이미지는 전후 문맥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근데 이 이미지는 문맥에서 의미를 알 수 있대. 따라서 시의 의미 파악에는 문맥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앞뒤를 잘 봐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 그래놓고 시는 대개 하나의 이미지보다 여러 개의 이미지로 문맥을 형성하는데 문맥 가운데서 근본 비교에 의해 형성되는 문맥이 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 여기 있어. 근본 비교란 한 작품에서 다른 모든 비교들을 성립시키는 토대가 되는 비교다. 즉 근본 비교란 네가 가장 중심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또 얘기해 주겠대. 어떤 두 사물을 찾아야 되는 거야. 두 사물을 근본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여기서 이와 관련된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또 다른 대상을 비교.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두 개의 사물을 찾아라 라고 얘기한 거네. 갑시다. 일단 너무 땡큐죠. 제목이 파초야. 답에서 누구 확 지워. 2번 지워야지. 또 누구 지워? 4번 지워야지. 왜? 파초를 비유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초에 대한 근본 비교 대상을 찾으라. 뭐 이런 문제잖아. 그러니까 파초가 없는 답이 될 수가 없는 녀석이었고 흥분하지만 자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질문. 파초를 뭐에다 비유했어요? 사람에다. 그냥 파초가 가련하다라고 해서 불쌍하다. 조국에 비유했다. OX. S. 답이 게임 끝나버렸어. 몇 번이 정답이 확실하구나. 3번이지. 파초와 여인. 그럼 왜 그런 걸 가봐야 해.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향수는 그림이죠.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너를 뭐에다 빗대? 수녀에다 빗대. 너는 수녀보다 외롭구나. 질문. 너가 누구예요? 파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파초라는 파초는 여러분 잎이 넓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고향이라고 소개하는 거야.
너 원래 남쪽에서 온 애지? 너가 따뜻한 동네에서 온 애일 텐데 니네 조국 언제 떠났니? 너 참 불쌍하다. 너에게도 꿈이 있었을 텐데. 더불어 너 네가 온 남쪽을 향해서 너 굉장히 가고 싶지? 그립지? 그러면서 너의 넋은 수녀보다. 근데 왜 수녀를 비유한 거야? 수녀님은 짝이 없잖아. 외롭잖아. 그러니까 외로운 존재를 데리고 와서 너도 외롭지? 이러는 거. 그러면서 소낙비를 그리는 너의 정열. 여러분, 이런 파초는 뭐 좋아해?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너를 이번엔 뭐래? 정열의 여인. 그러니까 너를 수녀다. 너는 여인이다. 계속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는 샘물에 길어 내 발등을 물을 붓는다. 즉 나는 네가 너무나 더울 것 같아서 너 남쪽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덥니? 내가 물을 줄게. 그러면서 샘물을 길어서 네 발등에 붓는데 파초에게 물을 주는 거죠. 이제 밤이 차다. 살짝 여러분 이 김동명이라는 사람 알아요? 일제치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밤은 언제겠어? 일제치하. 그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이 밤도 찬 밤이니까 사실은 세모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도 찬데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너도 지금 뭔가 마음이 차갑지? 그러니까 우리 뭐해?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같이 있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하겠대. 너를 위해 봉사하겠대. 그러면서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 여러분 치마는 누가 입어요? 여자가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사람처럼 특별히 사람인데 어떤 사람? 여자 사람으로 빗대놓고 지금 계속해서 파초에 대해서 사람처럼 말도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에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결. 그러니까 너도 춥지. 너도 마음이 춥지. 나도 지금 밤. 일제치하야. 우리 이 현실을 한번 같이 이겨나가 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명백하게 몇 번을 찍어야 한다. 3번을 찍어야 한다. 틀린 사람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2번과 4번을 완전 지워라. 제목이 항상 중요하다고 얼마나 강조했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대상이 나와 있는데 파초고 이걸 뭐에 비유했냐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음. 25번 가자.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참 우리 로마자 얼마나 많이 했는지. 1번 OX, S, H가 웬 말이냐? 그치? 신, SIN, 설, SEOL. 다만 뭐죠 여러분? 너는 행정구역 단위, 도시, 군구, 읍면, 리, 동가, 대로로길 앞에는 붙임표하고 동을 표기해야겠죠. 정읍시, OX, S. 왜죠 여러분? 받침이야. 어떻게 비가 오겠어. 그러니까 정대문자 J, E, O, N, G, 읍은 E, U, P 한 다음에 뭐 해야 해? 붙임표 C. 물론 발음하면 정읍 C 될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끊어 읽을 거기 때문에 더불어 음은 변동 반영하지 않고 된소리 대기 당연히 반영하지 않겠지. 너는 태평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만약 태평로를 생각했다면 즉 무슨 얘기냐? 붙임표로 대로로길로 생각했다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대문자 TAPYEONG 붙임표로 가능하지. 다만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처럼 태평로 1가, 태평로 2가를 생각했다면 네가 하나의 동네. 그러니까 뭐라고 발음해야 해? 태평로로 발음이 되고 따라서 태 불러줘요. 대문자 TAE 평은요. BYEONG. 그다음 더불어 받침 뭐라고요? NO라고 노로 읽어주겠지. 그러니까 태평로라고 읽어주고 태평로 1 괄호 열고 IL 붙임표 GA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몰랐다 해도 이거 살짝 물음표 했다 칩시다. 김포 OX S 나가리죠 여러분 뭐라고 써야 해요? 김포가 돼야겠지. 그래서 김포 붙임표 C가 되었어야 함. 몇 번 찍었어야 한다. 3번을 찍었어야 하는 정말 땡큐한 문제였음. 제 개인적인 생각 9급은 살짝 고득점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7급은 그것에 비교한다면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고득점이 가능했었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험장 다녀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이 수업을 다음 시험을 위해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군무원 취급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확인하셨고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체 국어 시장, 국어 이 시험의 시장이 변하고 있는 추세를 군무원만 놓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번에 9급의 경우는 비문화, 독해 파트가 굉장히 강화되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7급도 그 점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2025년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을 전체 독해 100% 유형을 바꾸겠다고 선포했고 그렇게 실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무원 7급, 9급 준비하시는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들도
원래 하던 공부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다 뭘 추가해야 해? 독해력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해 파트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물론 회원국어는 그렇게 연습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원국어 함께 하신다면 그 방향을 이어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시험 치르고 오신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